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통영 덕십자병원에서는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요. 남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그리고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3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에 국제업무 수행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코이카와 태인 사업을 수행하고요. 세계 핵의학과의 사무국 보조, 핵의학과 국제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며 모집 기간은 9월 1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AGM 선박검사 보조원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AGM 선박검사 보조 및 예찰 방제 등 기타 사무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며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관련해서 종자와 종묘 재배 연구 및 개발업을 담당하게 되고요.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오늘의 직업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혜영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강원대학교 최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혜영 전문가님, 먼저 저희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알스피릿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으로 스타트업인데요. 현재 에너지, 의료, 그리고 다른 유관한 소셜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심지어 빅데이터 관련한 저희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으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빅데이터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참 평소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 아직은 그 개념이 생소하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ACMVIS라는 1997년도 국제학회에서 조만간 데이터들이 저장소에 모두 저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010년도 영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이 데이터 홍수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The Data Deluge라는 이 용어는 사실상 우리는 이제 데이터 홍수를 쫓아가는 것은 어렵고 또한 패턴을 읽어내고 유용한 내용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계속할 것이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컬럼에서는 장바구니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석유 수출 전에 지진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찾아가면서 미리 시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또한 또 다른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되고 전파가 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소유한 분들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잃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들을 투명하고 그리고 더 올바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홍수 현상을 경험한 모든 시장들을 바라보는 조사기관들이 별도로 있는데요. 유명한 가트너에서는 2011년 전 세계 데이터에서 만들어지게 될 데이터 정보량이 1024 엑사바이트를 실제로 예측하게 됨에 따라 빅데이터란 용어가 정식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다양하고 큰 빅데이터가 양으로만 정의하기에는 사실상 한계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른 시간 안에 다양하고 방대한 이러한 데이터 양을 분석하는 기술을 세부적인 정의를 기술하기에 이르는데요.
첫 번째로 규모의 증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라는 것은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생활에서 모바일로 이동하시면서 얻게 되는 데이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글쎄요. 단순히 그 사진만으로 캡처를 해서 찍는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 이 모바일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 위치뿐만 아니라 모바일 자체의 이동 속도, 그리고 경사 또는 중력, 모든 스마트 센서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장치, 즉 IoT,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폭증하고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다양성이 증가가 됐는데요. 기존의 기업이나 학교나 이러한 정제된 문서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파일로 저장을 했던 데이터들이 어느 순간에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게 되는, 소통하시게 되는 그러한 소셜 데이터까지, 이러한 데이터 종류가 저희가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속도가 증가되는 걸로 특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속도 증가는 대규모 다양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빨리 그리고 손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반해 여기 이 3V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많은 기관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현재 온라인으로 손쉽게 쓰고 백과사전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개념을 찾아보시면요. 대량의 정형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를 포괄 그 가치를 추출하고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정의를 합니다. 기술이란 정의가 사실상 데이터 자체만이 아닌 기술로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로 빅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의를 듣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이렇게 좀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야 또 빅데이터 전문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 전문가는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네, 방대한 빅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상 처음에는 수집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뒤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분석 단계가 다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사실상 잘 해내는 전문가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해서 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잘 처리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엔지니어를 첫 번째 전문가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는 그러한 어떤 방대한 데이터들이 사실상 잘 정제되고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패턴, 관계 등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신규로 만들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명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이제 두 번째 분류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이 빅데이터 전문가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비롯된 직업일까요? 이 빅데이터 전문가는 그야말로 4차 산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접어들면서 사실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정보 수집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통계나 뭐 어떤 이 정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슈퍼 컴퓨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네. 빅데이터는 사실 지금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축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축적된 데이터를 관찰하는 일 그리고 네. 사물의 절대값이 아니라 맥락, 이른바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그런 일들인데 하여튼 이 직업은 기술과 그야말로 분석이 결합된 아주 그 종합적인 총체적인 이게 4차 산업에 정형화된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혜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을 아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2008년도, 9년도에 저는 인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인도에서 산업 경험을 할 때 한국에서 연락이 급히 왔는데요. 그 당시 하둡이라고 네. 하둡 들어보셨나요? 제가 일부에서 잠깐 들어봤거든요. 네. 빅데이터를 할 때 분산해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술이 아주 근원적인 네. 오픈소스 플랫폼 기술입니다. 근데 이 하둡에 대해서 급히 엔지니어를 구한다고 저한테 그 학과 게시판을 통해서 후배 좀 찾아달라라는 네. 그런 요청을 원래 받았었거든요. 관련 전공을 하셨나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은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별도로 서비스 기획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제가 직업 개발을 타진을 하고 있던 중에 네. 인도에서 이제 해외 컨설팅 지원을 하던 찰나에 그 얘기를 듣고 하둡이 뭘까라고 알아보다가 이제 사실상 하둡이란 것이 빅데이터 기술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도래를 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IT 인프라 구축에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서비스 개발 개선 또한 기획까지 참여해서 확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네, 그때 이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조금 색다른 경험이 있는데요. 네. 컴퓨터를 전공을 한 뒤에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실에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연구실에 있었을 때 셀프 어댑티브라는 네, 주변의 상황에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말 아이디어란 그런 이상적인 기술이 한때 그때도 유행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기술도 역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당시 인프라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네. 아시겠지만 알파고 아시지 예, 않습니까? 알파고에 들어간 이제 딥러닝 신경 네트워크도 그 당시도 유행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는 빅데이터 인프라가 없으니까 네.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장되었던 기술들이 사실상 빅데이터로 인해서 새로 그 다음 넥스트로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엔지니어 그리고 마케팅 기회 그리고 해외 그런 진출 경험까지 쌓아서 사실상 지금의 제 나이로서는 경력 전환보다는 네. 스타트업 창업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한 사례입니다.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좀 관련된 직종이 계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 좀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주변에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안정적인 회사에 잘 있다가 네, 갑자기 인도를 가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어떤 융합적인 사이트, 융합적인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네. 기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상, 사회 현상이나 그리고 기획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상 아니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대표님께서 조근조근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도전적이시고 모험적이신 분 같아요. 자, 빅데이터 전문가 일단 뭐 관련 전공을 하셨지만 일단 빅데이터 전문가로 거듭나려면 무조건 그 컴퓨터 기술은 기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네. 물론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도 기술적인 역량을 배우셔야 되고요. 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도 R이나 파이썬이라는 분석 프로그램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익히시면 좋은 어떤 역량적인 부분은 제가 뒷장에 나중에 뒤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데이터에 대한 그런 아까 학생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네.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런 것부터 시작점을 만드시는 것이 유효한 좋은 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님, 네. 이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과정 아직 뭐 신생 직업입니다만 네.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지금 좀 전에 그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그 직업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보자면 통찰력은 사물의 본질을 보는 예.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본인이 애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잃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 현상에 적응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일부 학과에 지금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생기고 있긴 한데 지금 아직은 초보 단계 수준이고 관심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이 기술적인 기본적인 수리공학적 그다음에 무슨 통계학적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관련 기술을 그런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직업으로 이제 본인이 진출하는 지금 현재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딱 부러지게 이 방법이다라고 이게 유일하게 빅데이터가 전무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적인 그런 좀 그 새로운 지점에서 이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관심이 있다면은 일단 여기에 대한 자기 그 분야의 공부를 좀 미리 해두는 것, 네. 이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역시 좀 실무자이신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원래 수년 전에 충북대에서 빅데이터 학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개설된 학과였는지라 쭉 현재까지 네.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단절이 된 네.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진흥원에서 네. 핵심 인재 청년 인재들을 이렇게 4차 산업이라고 분류를 해서 네. 별도의 성장 기술들에 대한 6개월 과정을 거치면 네. 굉장히 스스로 역량도 있고 오. 그리고 취업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네. 과정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6개월간 진행이 될 건데요. 8월 동안 계속 모집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과정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이 현재 말씀 주시는 그런 빅데이터 과정이 이 단순히 빅데이터 과정이 아닙니다. 빅데이터가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예. 뭐 날씨부터 그 생활 속에서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가까운 곳에서의 빅데이터도 활용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상 기업 측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요. 해외에 유명한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석유를 시추를 하는데요. 그 석유를 시추를 할 때 사실상 주변에 해저로 들어가서 시추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폭발을 감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 장비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라는 걸 만약에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는 그 장비 도구에 들어가게끔 하는데요. 네. 그 장비가 1년 반 동안에 걸친 설치 기간과 1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장비입니다. 예. 이 장비에서 이제까지 실패나 실수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보호되고 있다가 누락되거나 네. 아니면 무슨 참사가 일어나지 네. 않을까 항상 정비를 할 때마다 몇십억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 장비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이제까지 수집되었던 데이터들은 장비에 대한 압력 그리고 해류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들이 계속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다크 데이터라고 명명을 했었죠. 즉 쓸모없는 데이터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데이터가 되었냐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시승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폭발 이전에 어떠한 감지, 이 고장이나 예측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술이 나오게 됨에 따라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미리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 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까도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로의 취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가정이랑 같이 취업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것이 공급 대비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교육기관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여러분들께서 역량만 키우고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르신다면 여기에 대한 취업에 대한 문제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프라인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담이 많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데이터 캠프라는 유수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정녕 과연 빅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는 잠재 역량이 있을까라는 테스트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빅데이터 전문가를 이제 꿈꾸고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그렇죠. 텐데요. 네. 꼭 좀 갖춰야 될 자질이나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종류가 빅데이터 전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네. 엔지니어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컨설턴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엔지니어적 측면이 이제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관련 그 기술 분야를 좀 익히시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컨설턴트 같은 그 일을 하실 분들은 굉장히 그 이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라든가 산업적 측면에 대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통찰력 그런 것들이 좀 접목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두 종류가 떨어져 갈 수는 없지만 또 이게 같이 간다 하더라도 약간 성격이 달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적성은 조금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빅데이터 전문가 전망은 어떨까요? 전망이 대단히 밝죠. 왜냐하면 앞으로 1, 2, 3차 산업에 모두에 적용이 되는 데다가 4차 산업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나 그 AI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가장 미래 유망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성을 더 함양하고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더 선진적으로 발현시켜야 네. 그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이제 후배들이잖아요. 선배로서 좀 취업 팁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빅데이터 교육과정 현재 대학교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취업 역량과 밀접한 부분을 쌓게 되시려고 하면 사실상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실무 경험을 직접 쌓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산업연계 프로젝트 이수와 그리고 인턴십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어떻게든 한 달 동안이라도 의미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이수했다라는 걸 증빙하시면 도움이 크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경험만한 게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는요, 이혜영 빅데이터 전문가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 미래의 유망한 직업이죠,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